H다 채용솔루션 S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채용솔루션 S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잘 따라오시면 채용솔루션 S를 100%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H.MyPage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채용솔루션 S가 우리 기업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바로 사용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열리는 화면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해서 여러 개의 채용 공고에 어떤 그룹핑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의 스페이스 내에서 채용 공고와 운영을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 초기 설정 가이드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에 걸맞는 채용 홈페이지와 채용 공고 제작과 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용솔루션 S의 첫 화면입니다. 바로 홈 화면인데요. 홈 화면에서는 채용에 관련된 대시보드, 지원자 정보, 현재 유입되고 있는 지원자 수 등을 편하게 데이터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선택은 바로 기업 정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왼쪽에 기업 설정 버튼을 클릭하신 후 프로필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 기업의 로고,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명, 본사, 주소 등 우리 기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값들이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지원자들은 채용 홈페이지나 기업에 대한 정보값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에 보시면 가장 하단에 기본적인 정보값과 연봉, 직원 정보, 입사자, 퇴사자 수 등 지원자에게 필요한 기업의 정보가 모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사이트의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관리자 사이트에 이용할 기업의 도메인을 설정하는데요. 우리 기업의 어떤 대표적인 도메인 주소 등을 기입하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스페이스 공통에 채용 사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시작은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채용 홈페이지를 어떻게 시작할지 가이드를 드리는데요. 앞서 제공되는 6가지의 템플릿을 보시고 가장 먼저 우리 기업에 좀 맞는 채용 홈페이지를 선택하신 다음 편집하기를 통해서 채용 홈페이지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홈페이지 편집하는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서 페이지의 구성 등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사이트를 구축하실 수 있고, 또한 메인 홈페이지의 어떤 문구라든가 이미지, 내용 등에 대해서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채용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가장 위쪽에 있는 웹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모바일 화면에서 홈페이지가 보여지는 내용 등을 비교하면서 중간중간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용 템플릿의 어떤 폰트가 있다면 왼쪽에서 폰트를 선택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폰트를 업로드해 주거나 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폰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자동 저장을 원하시면 클릭을 통해서 자동 저장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홈페이지 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까지의 작업한 채용 홈페이지를 중간 저장을 하시면 되고, 이어서 나가기를 통해서 채용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정보 설정의 화면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채용 사이트의 경우 채용 사이트의 주소를 어떻게 하는지 도메인 버튼을 클릭해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의 URL 주소를 등으로 중복 확인 이후 채용 홈페이지의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공고가 어떻게 보여지면 좋을지 최신순, 마감순, 접수 상태순 또는 신입 경력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게 됐을 때 보여지는 팝업 설정입니다. 팝업을 자유자재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팝업의 템플릿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팝업 창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채용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에 검색했을 때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인데요. 포털 검색 설정 기능을 통해서 제목, 설명, 키워드 등 간단한 정보값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널리틱스와 마케팅 등 기본적인 채용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정보값들을 자연스럽게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AI 채용 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처음 제공되는 6개의 템플릿 외에 최대 150개의 채용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채용 홈페이지를 제작했을 때 더 정확한 템플릿을 추천받기 위해서 정확한 디자인 추천받기, 또한 아래 하단에 있는 업종, 그리고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컬러톤, 채용 사이트의 전반적인 디자인의 느낌 등을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더욱더 상세한 채용 홈페이지를 추천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채용 홈페이지 템플릿이 제공이 되면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하고 템플릿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솔루션 S를 함께 이용하게 될 면접관 분들을 초대하는 내용과 또한 채용 홈페이지 제작이나 편집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용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함께 채용솔루션 S를 이용하게 될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사용자 초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클릭해 주시면 스페이스 관리자로 기업 관리자 전체 권한이 열린 내용인지, 포지션 관리자로 해당 포지션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갖는지, 면접관으로서 해당 평가만 진행할지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앞서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자, 포지션을 생성하는 포지션 관리자, 또한 전체 스페이스 관리자를 선택하신 다음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여 사용자를 초대하게 되면 완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를 초대하게 되면 가입 대기로 분류가 되고 이후 본인 인증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 사용자의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가입 완료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지션을 클릭해 주시면 포지션 게시 설정, 전형 및 평가 설정, 검사 설정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전형 및 평가 설정입니다. 전형 및 평가 설정은 채용 전형을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 기업에 걸맞는 채용 전형 단계를 입력하는 건데요. 우리 기업에 맞는 채용 전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단계, 서류 심사 단계, 실무 면접의 단계 등 우리 기업에 맞는 채용 전형을 설계해 주시고 평가를 할 방식에 대해서 아래에 평가 척도와 평가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먼저 평가 척도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 척도를 이룰지, 5, 4, 3, 2, 1의 점수로 할지, 100점 만점으로 할지, SABC 등급을 할지 등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척도를 선택해 주시고 100점, 80점, 또한 60. 다음과 같이 평가 척도를 설정한 뒤 평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 면접 단계에서 실무 면접 평가지라고 해서 우리 기업에서 실무 면접 단계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과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태도 역량에 대해서.
자유롭게 세부 역량 또한 긍정성, 또한 책임성, 태도 역량에서 관계성, 적응성 등 우리 기업에 맞는 평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앞서 만든 평가 척도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평가지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해서 템플릿화 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만든 평가 척도와 평가지를 통해서 실무 면접에 적용될 평가지와 평가 척도를 저장하게 되면 채용 전형의 단계가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자의 권한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 면접에 진행하게 된 면접관이 3명인 경우 면접관 중 최종 평가를 진행할 사람에 대해서 최종 평가자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일반 평가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등을 나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어서 채용 전형과 평가를 설정한 다음에는 역량 검사를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역량 검사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과제 구성,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하는 인성 검사와 영상 면접을 통해서 역량 검사 프라임을 이제 운영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영상 면접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자기 보고 검사만 진행하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영상 면접만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영상 면접 단독 구성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구성은 인성검사, 자기보고검사와 영상 면접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이고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 면접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3가지는 저희가 미리 탑재해 두었는데요. 일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본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3가지는 제공됩니다. 이어서 우리 기업만의 추가 질문을 만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추가 질문 양식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등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 등을 조정하여 추가 질문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질문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 이후에 역량 검사를 어떻게 질문지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공고를 만들기 전 가장 기초적인 설정이 끝났는데요. 직접 공고를 만들어 보면서 앞선 채용 전형과 평가에 대한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생성하기, 두 번째 기존에 만들었던 공고 포지션을 불러오기, 세 번째 직무별로 추천하는 설정 템플릿을 가져오는 기능인데요. 저는 새롭게 신규 생성하기 기능을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2가지 스텝의 과정으로 채용 공고를 간단하게 올리실 수 있는데요. 먼저 공고에 진행되는 공고명을 입력합니다. H.채용 공고라고 만들게 되었고요. 포지션을 담당하게 되는 공고의 관리자, 인사 담당자의 관리자 내용을 기입합니다. 또한 해당 공고가 어떤 직군 직무인지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서 진행합니다. 신입인지 경력인지, 상시 채용인지, 기간이 있는 채용인지 편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근무 조건과 연봉 등 지원자에게 노출될 정보에 대해서 설정하신 이후 지원자에게 필요한 인재 조건을 설정해 주시는데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강점 키워드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강점 키워드의 경우 업무 성향, 커뮤니케이션, 조직 적응 등 해당 지원자에게 바라는 요구되는 조건 등을 5가지에서 최대 7가지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선택한 역량에 대한 정보값들은 추후 역량검사 프라임 결과표를 통해서 해당 키워드에 걸맞는 부분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가장 하단에 내려가시면 지원서 설정 단계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등 지원자에게 받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값은 필수 정보값이고요. 학력, 포트폴리오,
우리 기업에 맞는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서 항목으로 우리가 받고 싶은 정보값이 있다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형태, 선택하는 형태, 파일 첨부의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입력 형태를 통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추가적인 지원서 정보값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스텝 2, 평가 및 전형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정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프로필 심사, 또한 평가지는 어떻게 사용할지, 평가자는 어떻게 초대를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과 평가, 평가지와 평가 척도 등을 설정한 이후 평가자의 권한을 설정하시게 되고요. 이어서 역량검사 프라임의 전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앞선 역량검사 프라임을 영상면접 단독으로 구성할지, 자기보고검사, 인성검사만을 단독으로 구성할지, 함께 진행할지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걸맞는 추가 질문의 양식 등을 활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앞서 기입한 질문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단에 내려가시면 공고에 보여지게 되는 채용 공고문의 내용을 직무기술서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HTML의 양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회사 소개 불러오기나 인재조건 불러오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값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지션 이미지 설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이미지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를 간단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지션을 공개할지 여부를 설정하신 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까지 만든 채용 공고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바일과 웹 화면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공고를 업로드해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용 공고가 저희 잡다 취업 플랫폼에 공고가 게재되게 됩니다. 이제 만든 공고에 지원자가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 지원자의 상황에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앞선 채용 공고를 잡다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지원하기 버튼을 통해 잡다에 로그인을 한 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앞서 공고에서 추가적인 정보값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자는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잡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리자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칸반보드를 통해 지원자를 평가 단계로 진행을 시킬 수 있고, 클릭을 통해 지원자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자에게 역량검사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 하단에 역량검사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신 뒤 프라임 역량검사를 요청해 줍니다. 잡다 메시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서 지원자에게 역량검사 응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언제까지 역량검사를 제출하면 될지 기한을 설정하고, 역량검사 응시 안내, 역량검사 응시 부탁드립니다 등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서 역량검사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임 결과 요청 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어서 지원자 입장에서 역량검사를 어떻게 응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역량검사에 인성검사, 그리고 전략게임을 응시한 지원자가 있다면 기존 결과를 제출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영상면접은
우리 공고에 걸맞는 질문지를 새롭게 탑재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자들은 응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응시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영양검사 소개가 이루어지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의 준비 과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양검사를 시작할게요. 지원자님의 역량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간단한 영양검사 소개 이후 바로 응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영양검사에 대한 안내 이후 지원자는 웹캠과 마이크에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고 녹화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자. 다음과 같이 지원자는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고요. 확인이 완료되면 영상 면접을 진행합니다. 영양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본인 인증을 하게 되고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양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앞서 기존에 진행한 영양검사의 자기 성향 파악 검사 내용은 그대로 재응시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영상 면접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영상 면접에 우리가 설정했던 질문이 나타나게 되고 지원자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준비 시간 또한 관리자께서 설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준비 시간을 다 기다리고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답변하기를 클릭해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경우 10초 이상의 답변을 한 경우 내용이 탑재가 됩니다. 이렇게 10초 이상 답변을 해야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답변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답변의 기회가 제공되어 총 2번의 기회가 지원자에게 제공됩니다.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다스 IT에서 토목 분야의 기획을 통해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0초 이상의 답변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후 영양검사 결과표에서 녹화된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강약점의 면접 3가지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공되는 강점에 대한 내용과 경험 사례의 질문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큰 저의 강점은 열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초를 넘기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공되는 질문은 자신의 약점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진행했다. 10초가 넘어가게 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 저의 동기를 자극하는 가장 큰 요소는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영상 면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영상 면접은 실무 면접 전에 지원자들을 먼저 미리 만나보는 어떤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영양 검사가 인쇄 끝나게 되면 예측하는 지원자들은 겁니다. 잡다의 결과를 저장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협력 자, 다음으로 관리자 화면에서 영양검사 응시가 완료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프라임 결과 분석 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잠시 뒤 결과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영양검사 결과까지 제출이 되었으니 이력서와 영양검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평가하는 화면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자를 클릭하게 되면 앞선 이력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 보시면 영양검사 프라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원자가 앞선 제가 영상 면접을 직접 진행했었는데 영상 면접의 내용이 이렇게 하단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양검사 프라임은 인성검사 10분의 영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 관계와 적응에 대한 역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직군 직무에 대해서 현재 관계와 적응 역량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응답 신뢰 가능성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신뢰 가능의 영역이 나와서 미응답이나 이상 패턴, 긍정 편향의 결과 없이 안정적인 응답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해서 관계와 적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응시자가 또한 지원자가 해당 직군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하단에 내려가시게 되면 강약점, 실무 면접으로 영상 면접의 결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3개와 실무 면접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체 스크립트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선 제가 진행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상을 클릭해서 내용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큰 저의 강점은 제가 아무래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얼마나 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기록하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답변 스크립트를 통해 제가 했던 멘트들이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를 함께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영양검사 결과를 출력물로 해서 실무 면접에 올려놓게 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넘어가시면 역량의 특징 해석이라고 해서 관계 역량과 적응 역량에서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상세하게 나타나고요. 우측에 보시면 포지션, 강점 키워드 영역을 통해 앞선 해당 직군 직무에서 원하는 강점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통, 미흡,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면접관은 기본적인 이력서의 정보와 영양검사 프라임의 결과값을 토대로 우측 하단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평가의 앞선 전형 설정을 통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무 면접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등 평가의 내용 등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평가의 척도와 평가지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면접관이 평가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최종 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수 있고 종합적인 의견으로 다음 실무 면접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 내용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결과가 제출이 되고 우측 상단에서 메시지를 통해 지원자와 그리고 인사 담당자, 관리자가 소통하는 내용 또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 진행이 완료된 이후
이제 역량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실무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클릭하게 되고 면접을 제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될 면접 일정 조율에 대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지원자와 면접관 모두 일정을 조사해서 이제 일정을 잡으실지 아니면 모두 일정을 통보할지 혹은 지원자의 일정은 조사하고 면접관의 일정은 통보할지 선택해 주신 다음 예약의 방식을 지원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배정할지 조율 기간이 마감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정하는 내용으로 갈지 선택해 주시고 응답 기한을 선택합니다. 면접에 동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조율을 응답하게 되는 거죠. 면접은 응답 기한 이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보시는 화면에서 원하는 면접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월, 화, 수 원하는 시간대를 배정한 다음 아래 하단에 소요되는 면접의 시간이 몇 분인지 앞뒤 텀으로 여유 시간은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등록한 지원자에 대해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면접 장소를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데요. 엑셀 양식을 다운받은 이후 엑셀 양식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엑셀이 열리게 되면 면접에 진행된 장소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면접 일정 장소를 저장해 주시고 엑셀 양식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끝입니다. 끝으로 면접 일정 조율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나갈지 메시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지원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잡다 메시지와 메일 그리고 문자 알림을 언제 발송할지에 대해서 선택하신 이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면접 일정에 대한 조율 안내가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면접 일정에 대한 제안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 달력 형태에서 우측 상단에 현재 조율 중인 면접 일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수시 채용 면접 일정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량검사 응시를 완료한 지원자에 대해서 실무 면접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면접 제안에 동의한 지원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면접이 진행될 때 면접관 분들은 앞선 이력서 정보뿐만 아니라 역량검사 프라임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만나보게 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응시자의 특성의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면접 과정에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응시자의 특성이 뛰어난 공감 능력, 신뢰를 갖는 경향, 또한 협력을 하지 않음, 공격적인 성격이라는 강약점의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해당 약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검증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 강점에 대해서 좋았던 사례나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전반적인 역량의 결과가 필요하다면 저희 역량검사 프로를 통해서 역량검사의 전체 결과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실무 면접을 진행한 이후 마찬가지로 면접관은 우측 하단에서 전형의 결과가 합격인지 평가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선택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하고 종합적인 의견으로 진행을 한 이후 평가 결과를 제출해주면 완료입니다. 다시 한번 면접 단계로 이제 칸반보드로 들어오게 되면 실무 면접 전형에 합격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임원 면접으로 지원자를 이동하면 다시 평가를 대기하는 상황으로 도달이 됩니다. 임원 면접까지 똑같이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합격의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이제 모든 면접 과정이 끝났는데요.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에게 안내를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불합격자 한 명을 넣어놨는데요. 불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 입력에서 불합격을 입력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불합격의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불합격의 사유를 문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등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최종 불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최종 불합격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합격자에게 이제 안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해서 선택하신 다음 메시지를 통해 최종 합격 안내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드리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을 한 지원자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요청하거나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파일을 첨부해서 내용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한 기본적인 메시지 내용을 템플릿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일과 문자 등 체크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다음과 같이 전송을 하게 되면 합격에 대한 안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어서 불합격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를 선택한 다음 최종 불합격에 대한 안내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불합격의 안내 템플릿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보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는 불합격의 사유는 내부적으로 데이터에만 사용될 뿐 지원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전체 지원자 화면을 클릭해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과 불합격을 언제 했는지, 전형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역량검사의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채용솔루션 S를 활용해서 채용 사이트 구축부터 채용 공고를 만드는 과정, 채용을 직접 운영하고 최종 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한 안내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사용자 가이드에 서비스 매뉴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채용솔루션 S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사용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H닷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항상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닷의 곽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